안녕하세요. 부자금융 트레이너 백승희입니다. 자, 오늘은 낙찰가 맞추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낙찰가 맞추기는 저희 머니클럽에서 오래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던 이벤트인데요. 이 유튜브를 제가 하기 때문에 유튜브의 회원분들께서도 이 낙찰가 맞추기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물건을 잘 보시고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내가 생각하는 낙찰가를 적어주시면 돼요. 전문가든 전문가이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즉 경매를 알고 계셔도 되고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차피 경매도 이 매매라고 하는 한 축이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낙찰가, 즉 얼마에 살 거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실제로 반영이 될 거고요. 뭐 보수적으로 본 사람이든 높게 본 사람이든 각각의 입장에 맞춰서 입찰들을 하겠죠. 그런데 항상 경매 특성상 최고가, 가장 많은 금액을 쓴 사람에게 이 우선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참여자들 중에 남들은 어떻게 금액을 생각하고 있지? 이 심리를 읽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낙찰가를 얼마를 써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유는 그 물건을 낙찰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 가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수익이 얼마가 나든지 간에 낙찰을 받아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낙찰가 맞추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물건은 사건 번호가 2018 타경 104474번입니다. 자, 옆에 이미 이렇게 붙어 있는 얘기는 어떤 그 채권과 관련된 원인으로 인해서 경매가 신청이 된 건이고요. 2018 타경이니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경매가 접수된 연도가 2018년도인 거죠. 자, 저희가 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 시점은 2019년도 5월 한 3일입니다. 자, 그래서 시점상으로는 작년이니까 못해도 반년 전에 이 경매 물건이 접수가 된 거죠. 보통 아파트와 같이 복잡하지 않는 건들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첫 매각 기일이 잡히고요. 조금 뭐 우편물을 송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이해관계인의 서류들이 계속 접수되는 과정에서 이 시간이 소요돼 버리면 뭐 1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네, 지어진 거는 1988년도네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보통 뭐 일기 신도시들의 아파트들이 뭐 90년대 초반, 뭐 92년, 95년도까지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일산, 삼본, 평촌 뭐 이런 곳들은 거의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거의 5년 정도 앞서 있으니까 상당히 오래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2019년도이니까 뭐 단순하게만 계산을 해도 네, 거의 31년 정도쯤 된 물건이네요. 자, 그러면 동은 거의 18개 동이면서 2300세대예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확인할 것은 가격이겠죠. 자, 경매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매가라고 부르지 않고 이 감정가라고 부르기 때문에 감정가를 살펴보면 2억 6,60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9평 정도 되는 애가 2억 6,600만 원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냥 단순하게만 봐도 빌라 정도의 가격이에요. 네, 그러면 위치는 어디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앞으로 이제 경매 물건들을 쭉 검색을 하시다 보면 뭐 주소도 나올 거고 이제 마음에 드는 동네가 있으면 이제 좀 살펴보시겠지만 지금 경매 물건들이 이 강서구 화곡동의 물건들 그리고 노원구에 있는 물건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됐던 빌라가 됐던 이 두 개 지역의 물건들이 경매 물건들의 거의 6할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경매 물건들은 위치를 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 눌러서 보시면
해당 경매 물건은 1604동이고요. 남향으로 약간 이제 기울어진 남향 방향으로 있는 이 동이고요. 15층까지 전체가 되어 있는 아파트 중에 8층, 그러면 저희가 중층이라고 일컬어주죠. 뭐 한 15층 정도면 6층 정도부터는 중층이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중층의 가격으로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인은 2호인데 이 1호 라인이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10호 라인이니까 이 동쪽으로 두 번째 정도 되는 라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시야가 가리지 않으면서도 끝에 동이 아니기 때문에 뭐 결로라든가 추위로부터는 조금 괜찮은 동. 뭐 빌라는 솔직히 이제 끝에 있는 라인에 있는 물건들을 조금 조심해야 되지만 뭐 아파트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셔서 아주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끝에 라인보다는 아무래도 요 바로 안에 있는 것이 조금 더 좋기는 합니다. 자, 동이 갖고 있는 1604동은 이 가장 도로변에 가까운 라인보다는 한 블럭 뒤에 있고요. 다시 또 뒤로 1607동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져 있는 동입니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노멀한 동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유는 앞에 있는 1602동 때문에 시야를 일단 가리는데 가려지는 것이 단점이라면 이 1602동은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소음과 먼지로부터 좀 더 좋지 않겠지만 한 블럭 뒤에 있는 1604동은 그건 좀 덜하겠죠. 자, 그래서 아주 나쁘다고 얘기 드릴 수도 없고 아주 좋다고 얘기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러한 요인이고요. 옆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는 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항상 있는데 그 놀이터를 가까워서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싫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유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창밖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창문까지는 거의 들리는 편이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요즘은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 놀이터가 조금 더 한적한 곳에 있고 CCTV로 집안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놀이터에 대한 부분이 굳이 바깥으로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굳이 놀이터가 갖고 와야 될 이유가 있냐라고도 좀 요즘은 판단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604동은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거래가에서도 보통은 낮은 금액과 높은 금액이 있을 텐데 가장 한 중간 정도쯤의 가격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치는 이제 동 자체는 저희가 그렇고요. 보다 큰 로컬적인 위치를 한번 살펴보자면 가까이에 지하철이 있느냐,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죠. 자, 위치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축소를 해서 주변에 지하철이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7호선 마들역이 가까이 있습니다. 자, 근데 눈으로 확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도에 있는 줄자를 활용을 해서 실제 걸어갈 수 있는 라인을 따라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출구가 가장 가까운 곳이고요. 676m. 네, 아마 남자분들이라면 이 정도면은 한 6분에서 8분 정도쯤에 걸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과 여성분들이시라면 넉넉히 잡아도 10분 이내에는 걸어가실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직선 반경으로만 생각을 해도 거리상으로는 400m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600m 반경 이내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역세권 아파트라고 칭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는, 이 상계 주공 아파트는 역세권 아파트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이 갖고 있는 위치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판별을 했고요. 자, 가격이 2억 6,600. 자, 그러면 이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는가? 이 경매 물건에서는 그것을 권리 분석이라고 하죠. 자, 권리 분석은 뭐 크게 권리에 대한 분석을 하나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임차인에 대한 분석인데요.
자, 일반적인 그 분석에서는 특별한 사유, 뭐 유치권 혹은 뭐 지분 이런 독특한 법정지상권과 같은 특수 조건이 아닌 이상에는 가장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임차인 분석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쭉 내려서 경매 정보지를 보시다 보면 임차인 현황 부분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임차인 현황을 봤더니 매각 물건 명세서상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는 채권자를 대신해서 이 물건을 매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한 주의사항, 어떤 현황 이런 것들을 적어서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그 서류인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는 일단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임차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차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는 누가 점유하고 있을까요? 네. 이 경매를 당하시는 혹은 이 경매 물건의 소유자인 가족이 머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은 지금 현재 소유자는 2006년도에 매매로 8,350만원에 사오셨었고요. 매입해 오셨었고 약 10년 정도 지나서 근저당을 4억 9,600만원 이렇게 설정을 하셨네요. 그리고 그 한으로부터 임의 경매가 신청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 커다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은 권리상의 문제점은 없다. 자, 그러면 위치와 또 권리 분석했으니 이제부터는 이 시세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위치가 일단 괜찮았으니까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을 하시라는 얘기고요. 경매 물건을 열었는데 위치가 좋지 않아. 그럼 일단 패스를 하세요. 근데 역세권으로부터 가깝다. 왜? 제가 항상 요즘 주장하는 게 지하철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지하철이 아닌 아파트들과 가까운 아파트와 먼 아파트 간의 갭은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지하철로부터 가까운 부동산을 사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2억 6,600인데 과연 이 물건은 현재 가격이 얼마이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사하실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경매 물건이 언제 감정평가가 됐느냐입니다. 자, 감정평가는 삼창감정에서 했고요. 가격 시점은 2018년도 11월에 했군요. 자, 그러니 저희가 이 매각 기일인 5월 7일을 앞두고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바라보자면 거의 6개월 전에 감정평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도에 9.13 대책 이후로 한 10월 정도까지는 약간 이렇게 좀 반응이 없었다가 11월, 12월 올라가면서부터는 이 실수요자 구간들이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가격이 또 조금씩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었고요. 또 특히나 9.13 이후로는 대출이 많이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이 현격하게 낮은 애들 혹은 서울 도심지 내에 가격이 5억 원 미만 혹은 6억 원 미만 이런 아파트는 무조건 경기도를 사는 것보다 괜찮아 라는 투자 포인트 때문에 많이들 좀 살펴보셨었어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제2기 신도시, 제2 서울도시철도망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거론을 했었던 노선들이 있었죠. 그 노선들에 해당하는 곳과 강북 지역의 지역균형 발전을 좀 이루겠다 이런 어떤 키포인트가 되는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필두로 해서 못해도 3천 혹은 6천 정도씩은 좀 올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도 어떻게 보면 이제 5구 타입은 아니라서 5구 타입보다 훨씬 더 낮은 타입이라서 이 방이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가 좀 관건이긴 한데요.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 평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물건지상에는 지금 평면도가 없는데요. 평면도를 한번 보고 싶은데
전용이 19평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어진 지 2000년도 전이라면 아마도 이곳은 거실과 방이 같이 있는 그 뭐라 그러죠? 투베이 구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별도로 있는. 그래서 아마 3룸이 있더라도 이거를 거실경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3룸이라고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평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잠깐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저도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제가 지금 확인을 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딱 그 평면도이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앞에 방이 있고 거실하고 같이 붙어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뒤에 방이 있으면 더 좋은데 그 식은 아니고 거의 방이 2개 있네요. 그런데 거실이 또 있으니까 이걸 2개의 방이라고 불러야 되나? 투룸이라고 불러야 되나? 좀 애매한.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옛날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런 방들이 의외로 자그마한 평형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면서 어차피 빌라에 살 거라면 조금 더 편리한 아파트에 사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울의 이 3억 미만대의 아파트를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서요. 아마 그런 투자 포인트로 움직이실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도 그런 분들에게는 이 채택을 당할 가능성이 많죠. 자, 그러면 가격은 어느 만큼 올랐나 하고 한번 보니까요. 실거래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거래가는 전용 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45.77을 눌렀고요. 자, 실거래가는 2019년도에 현재로선 2건 정도가 동일한 평면 내에서는 거래가 됐군요. 자, 12층이 거래가 됐고 2억 6,650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이보다 앞서 있었던 2018년도 하반기 때는 3억 1천까지 올라갔었네요. 그전에는 한 2억 5천 선이었던 애가 3억 1천까지 찍었다가 그러면 거의 6천 정도가 오른 거죠. 그랬다가 다시 한 2억 6천 정도까지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실거래가는 약 2월 달에 신고가 된 거니까 실제 거래는 1월 달에 됐다고 하는 게 맞겠죠. 통상적으로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비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3, 4, 5월 달에는 아무래도 이 매물들은 좀 더 빠져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시세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네. 저는 지표로 볼 수 있는 것까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릴 거고요. 지금 매매로 나와 있는 거래가는 얼마인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점검할 건 뭐죠? 이 단지에 경매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경매 사례에서 낙찰이 됐었던 것은 과연 얼마쯤이었는지, 혹은 그런 사례가 없다면 지금 현재 주변에 이 낙찰이 되고 있는 낙찰가율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실거래가가 됐었던 부분들은 2억 6천, 즉 어찌 보면 참 재밌게도 감정이 됐었던 11월 달로부터 올랐다가 다시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매각기인 현재까지 다시 또 이 반환이 되어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을 제가 선택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감정가가 2억 6,600입니다. 그런데 일부 가격이 올랐었던 호가와 이 비수기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혹은 이제부터는 장기적인 대세 하락일지도 몰라 라고 하는 어떤 갈팡질팡하는 시장 상황에서 이 2억 6천에 낙찰이 될 거냐, 아니면 이 종전의 최고가였던 3억 1천까지 올라갈 거냐, 이게 저는 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번 회차에는 입찰은 있을 겁니다. 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2억 6,600이 절대 가격으로 보더라도 서울에 2억대 아파트가 있단 말이야? 빌라를 사는 것보단 난데? 이런 어떤 포인트로 분명히 입찰은 있을 건데 과연 감정가 선 정도에서 받아갈 건지 아니면 좀 더 높은 선상에서 받아갈 건지 또 그리고 이 물건을 많은 사람들이 입찰할 건지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함께 지켜보는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사해 주시고요. 또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입찰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이 동영상을 다 보시고 이 아래 저희 카페 주소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로 들어오셔서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낙찰은 언제 될 거냐면 이 매각기일인 5월 7일이고요. 5월 7일이 제가 알기로는 화요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5월 7일 약 경매는 거의 그 11시에 시작을 해서 이제 입찰의 마감 시간이 이 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11시 10분에 마감하는 곳도 있고 11시 40분에 마감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마감하는 시간까지 댓글을 열어드릴 수는 없고요. 입찰이 시작하는 11시까지 댓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접하게 맞추신 분께 저희가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약 3분 정도를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시고 문화상품권도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런 공부를 하세요라고 말을 아무리 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머니에서 문화상품권을 털어서 드리는 거니까 수익률 100%지 않나요? 네, 일단 당첨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돈을 버시는 거니까 손해볼 것 없고 떨어지시더라도 공부는 한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참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낙찰가 맞추기 3탄에서 뵙겠습니다.